안녕하세요. 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C++ 그리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디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리디 알고리즘의 특성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리디 알고리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동전 거슬러 주기 문제, 그 다음에 최소 신장 대리 문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에 그리디가 나오는 패턴 이거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리디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뭐 건물이 두 개 있죠. 근데 어, 일단은 그리디 알고리즘은 어, 일단 자기 눈에 당장 보이는 그것부터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뒤에 더 큰 건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쵸? 일단은 그리디는 매 순간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캐릭터의 눈에는 앞에 있는 이 건물만 보이기 때문에 어, 지금 내가 보이는 한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이 이 작은 건물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그리디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가장 최적의 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뒤에서 배울 거는 어떤 경우에 내가 매 순간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최적해가 되는지 이거를 알아볼 거고요. 최적해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여러분들은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오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는 게 어, 그리디로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디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 순간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근데 이게 결국엔 최적해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답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디버깅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번 빠지면은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오답 패턴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매 순간 매 순간 가장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할 때 어떤 경우에 최적해까지 보장하냐.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고려할 건 두 가지. 탐욕적 선택 속성하고 최적 부분 구조입니다. 탐욕적 선택 속성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 단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이 각 단계에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이익이 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매 순간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때 내가 그 한 선택이 이 나중에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 지금 그리디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때 보면은 한 번 선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첫 번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을 하고 세 번째 선택을 하고 이러한 각 선택들이 모여서 문제가 풀어나가는 건데 만약에 맨 첫 번째 선택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을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뒤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지적으로 최적의 선택이 최적을 선택한 게 그러니까 매 순간 그 가장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한 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도 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뭐 한다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적 부분 구조 같은 경우에서는 어, 문제의 최적 문제의 최적 해답이 그 하위 문제들의 최적 해답으로부터 구성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큰 문제를 어떤 하위 문제로 나누고 그 하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 하위 문제들을 결합해서 문제의 최적해를 찾는 것이 가능한 그런 문제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적계법에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최적 부분 구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디적으로 접근했을 때 최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탐욕적 선택 속성, 그 다음에 최적 부분 구조,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그리디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최적화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개념으로 들으니까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으실 거예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거스름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폐 단위가 첫 번째 문제는 4원, 2원, 1원 있어요. 근데 여기서 13원을 거슬러 줘야 돼요. 네. 이 위에 있는 화폐를 활용해서 13원을 거슬러 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 동전을 가장 적게 사용해서 거슬러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봤죠? 이 화폐의 종류가 이렇게 있고 이것들의 조합으로 13원을 거슬러 주는 방법인데 최소한의 동전 개수를 활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디적으로 접근하면은 이렇게 하겠죠. 가장 화폐 단위가 큰 돈부터 최대한 활용하자. 이게 그리디적 방법이죠. 매 순간 최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고민하셔야 될 거는 이 그리디적 선택이 최종적으로 최적의 해를 보장하는지 이거를 보셔야겠죠. 어, 우리가 거슬러줘야 될 거슬러돈이 13원이죠. 그러면 가장 큰 화폐인 4원을 3개 사용해요. 4원을 3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12원이죠. 그렇죠? 12원을 거슬러줬죠. 그러면은 우리가 1원을 더 거슬러줘야 되니까 2원을 사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1원을 거슬러주게 되죠. 동전은 총 4개 사용했어요.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 거스름돈 문제를 또 풀어볼 텐데요. 이번엔 화폐 단위가 바뀝니다. 화폐 단위가 5원, 4원, 1원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8원을 거슬러 줘야 돼요. 이럴 때 가장 적은 동전 개수로 거슬러 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화폐가 큰 동전부터 최대한 활용하자 이겁니다. 가장 큰 화폐 단위 5원 거슬러줬어요. 동전 한 개 썼어요. 5원을 거슬러주면은 3원이 남죠. 그러면 1원짜리 3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총 동전은 4개를 사용한 거죠. 하지만 이게 최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4원짜리 2개를 거슬러주면 8원은 끝납니다. 얘는 동전 2개로 사용할 수 있고 얘는 동전 4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게 더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어, 아까 설명했듯이 가장 큰 화폐부터 거슬러 줬을 때 이게 이 두 번째 그 문제에서는 최적의 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는 되는데 두 번째 했던 건 안 됐을까요? 그거의 비밀은 거스름돈의 조합이 1원, 2원, 4원인 경우에는요. 2원의 조합으로 4원을 만들 수 있죠. 그쵸? 그다음에 1원의 조합으로 2원을 만들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각 화폐 간 배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화폐부터 선택해도 뒤에 있는 화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 예를 들어서 4원을 3개 써야 되는데 2개만 썼으면은 2원짜리 2개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4원을 많이 쓴다고 해서 2원을 못 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그리디적 선택을 해도 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4원을 선택해도 2원을 통해서 최적 그 동전 거스름돈 개수를 찾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탐욕적 선택 속성을 만족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거스름돈을 찾는데 4원을 찾는 그 4원을 찾고 2원을 찾고 1원을 이 4원이 몇 개인지 찾고 2원이 몇 개인지 찾고 1원이 몇 개인지 찾고 이렇게 문제를 쪼개서 해결했죠. 그래서 이거는 최적 부분 구조도 맞고 어, 탐욕적 속성도 맞기 때문에 그리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5원, 4원, 1원인 경우에는 5원을 그리디적 선택을 했을 때 나머지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디적으로 최적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를 조금 더 예시를 듦으로써 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디 문제를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신장트리인데요. 신장트리는 모든 정점이 간선으로 연결돼 있고 간선의 개수가 정점 개수보다 하나 적다. 정점 두 개를 연결하는데 정점 두 개를 연결하는데 간선이 한 개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정점 세 개를 연결하는 데는 간선이 두 개 필요하죠. 정점 n개를 연결하는 데는 간선이 n-1개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간선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정점을 연결하면서 간선의 개수를 필요한 만큼만 딱 그 선별한 이런 형태를 말해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보면은 최소 신장 트리의 예는 아래 두 개가 있어요. 모든 정점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1이랑 3을 보면은 1에서 3까지 2를 통해서 갈 수가 있죠. 이것도 연결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점의 개수가 1, 2, 3, 4, 5, 6, 6개인데 간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 거고요. 얘도 그렇고. 하지만 최소 신장 트리가 아닌 거. 이 둘은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정점의 개수가 6개인데 간선의 개수가 1, 2, 3, 4, 5, 6, 7, 8, 8개죠. 더 많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트리고 그럼 최소 신장트리는 뭐냐? 최소 신장트리는 일단은 신장트리여야 되고요. 신장트리인데 이 신장트리로 이 선별한 간선들의 이 가중치의 합이 최소인 거를 말해요. 가중치 합이 최소인 거를 말합니다. 어, 죄송해요. 이거는 PPT가 겹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소 신장트리를 구해볼 텐데, 어,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프림 알고리즘이랑 크루스칼 알고리즘인데, 저희는 프림 알고리즘을 알아볼 거예요. 아마 씨뿔뿔 책에는 프림 알고리즘, 크루스칼 알고리즘 두 개 다 언급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프림 알고리즘의 순서는 이거예요. 정점을 하나 골라요. 정점을 하나 골라서 그 노드에서 전체 그래프에서 간선의 개수가 이 정점으로부터 가장 그 가중치가 낮은 간선을 하나 추가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다른 노드와 연결할 수 있는 간선 중에 가중치가 가장 낮은 걸 찾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정점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간선의 개수가 모두 추가될 때까지 이걸 반복하고요. 중요한 점은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게 간선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작 노드가 1이에요. 시작 노드 1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작 노드 1을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간선들 중에 얘는 7이고 얘는 9니까 7이 더 적죠. 그래서 7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어진 상태에서 갈 수 있는, 잠깐만요. 이렇게 이어진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게 5랑 6이랑 9랑 8이 있죠. 그럼 5가 가장 적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은 지금 이 녹색으로 해진 그래프가 완성이 돼요. 이게 최소 신장 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코딩 테스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리디가 나오냐?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매 순간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 해결된다. 매 순간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 해결이 된다. 요거요. 이때 지금 보여드렸던 최소 신장 트리가 있고 최단 경로 문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보면은 현재까지 구한 그 시작 노드에서 각 노드까지 최단 경로 중에 가장 최소병이 가장 적은 거를 골라서 거기를 거치는 최단 경로를 갱신해 나가죠. 그렇죠? 그 순서대로 최단 경로를 갱신해 나가죠. 그래서 이 선택이 매 순간 가장 최소 비용이 적은 노드를 선택하는 이 순간이 그리디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 순간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 배낭 같은 경우에는 영일 배낭 문제점인데 이거는 아니고 음, 그리디적 선택을 하면서 어, 최종적으로는 배낭의 가중치를 그러니까 배낭이 만약에 예를 들어 배낭에 15kg을 넣을 수 있다면은 여기에 가장 꽉꽉 채워 넣을 수 있는 게 몇 킬로그램인지 이거를 찾는 뭐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서 배낭에 가장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무게가 몇이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최대 채수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분 배낭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낭에 넣는 각 짐의 무게를 무게를 자를 수 있어요. 무게를 그러니까 뭐 10kg짜리 짐이 있으면은 이거를 뭐 8kg만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자를 수 있고 영일 배낭은 못 잘라요. 짐을 넣거나 자르지 못하거나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배낭 문제를 다시 좀 설명드리면은 각 짐에는 무게가 있고 무게가 있고 가중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오해할 수 있게 설명한 게 짐을 넣긴 넣는데 최종적으로 이 가중치가 최대가 되게 짐을 넣어야 됩니다. 제한 사항은 배낭에는 어, 넣을 수 있는 무게가 한정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중치를 최대 높이는 방식으로 짐을 최대한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고려하는 게 무게당 가중치를 고려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책에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왜 제가 이걸 대충 설명하냐면은 이거를 구현하려고 나올 수는 없어요. 이 알고리즘은 어렵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솔직히 그리디 같은 경우에서는 코딩 테스트 합격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알고리즘은 아닌데, 그래도 그 알고리즘을 배우셨으면 꼭 알아야 될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책에서 빼지는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